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전시가 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 가면은 시조가 2개가 나와요. 자, 한마디 박스부터 봅시다. 자, 가시조는 임진왜란. 네, 온 나라가 혼란하던 시절, 전쟁 중 나라에 대한 걱정을 표출한 시조이다. 나라의 위기를 한 몸으로 지탱하려던 한 장군의, 우리 이순신 장군을 얘기한 거죠. 이 위풍당당한 모습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정서가 진솔하게 표현되어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 전쟁 중에 헤어진 두 남동생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작품으로 한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나 의좋게 지내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소용돌이에 휩쓸려 형제가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핵심 정리 보면은 둘 다 갈래가 어떤 애들인가요? 평시조죠. 우리 이것도 시조를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바로 그 전 강의에서 고대가요 있었고, 그 다음에 향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선시대에 제일 많이 쓰여진 시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시조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그리고 사설시조, 그리고 어시조도 있긴 한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 그냥 평범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조다. 그래서 우리 3장 6구 45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딱 형식이 딱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갖춰진 요 친구를 병시조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렇게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면은 조금 배운 게 있고 이런 문학을 배운 사람이 써야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양반이었다. 그래서 이런 작자층들은 주로 사대부, 양반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유교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시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자연을 즐기는 모습, 자연의 흥치, 유배지 내려가면은 봄과 여름과 이런 풍경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주제로 이 평시조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시조 이거는 이러한 평시조를 연달아서 썼다. 1수, 2수, 3수 이렇게 연달아서 썼다. 연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 얘네는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우리 역사 배우면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서민층들이 이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막 이런 문학 소설도 쓰고 뭐 시도 쓰고 막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민층들이 주로 작자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사설 시조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이 시조에 초장 세 줄이 있는데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종장이나 중장이나 요런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부악 길어지는 거.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부악 길어지고 약간 이런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을 잘 배우지 못한 이런 평민 계층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일상적인 소재 그리고 약간 이런 힘든 이야기들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뭐 약간 나라를 뭐 비판하는 내용들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어느 한 부분이 부악 길어지는 요게 이제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여기 가시다시보다 요 평시조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자, 밤의 내용이 시간적 배경도 체크를 해주면 좋다고 했죠. 그럼 밤이면 어때요? 정서가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분위기를 일단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루라고 하면은 이 루자 들어가면 다 대부분 누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의에 맞는 누각에 혼자 앉아서 또 특히 혼자 앉았대요. 그러면은 밤에 혼자 앉았다. 좀 고독한 느낌. 이거 하나 잡아주고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을 할 때. 그래서 이 칼을 왜 옆에 찾겠어요? 적이 언제 들어올까? 언제 쳐들어올까? 전전긍긍 하면서 깊은 시름, 고뇌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한자로 우국지적이라고 하고요. 그때 어디서 한가락의 피리 소리 일성호가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심란한데 어디선가 막 애절하게 피리리 소리가 들려오면은 아 나의 애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런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 한번 가볼게요. 자, 동기로 세몬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여기서 동기, 이 형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이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동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뭐 대학 동기, 우리 같은 이사학번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동기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 가족, 이 같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기로 세모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그래서 세 몸이 있는데 거의 뭐 한 몸같이 그만큼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다가 이렇게 지극한 형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가. 이 임진왜란 이런 전쟁 상황 중에 두 아우를 잃어버렸어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석양 문회, 자, 요것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다 나오죠. 아까 밤이어서 좀 쓸쓸했는데 지금은 또 이 해가 짱짱하게 뜬 때도 아니고 석양, 이 해가 뉘어뉘어 지어갑니다. 이것도 좀 뭔가 애절하고 뭔가 그리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문 안도 아니고 이 문 밖에서 한숨을 벅벅 쉬는 겁니다. 왜? 이런 두 동생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게 석양이고 문밖이고 이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 때문에 더욱 애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네, 그럼 일단은 멈춰놓고 뒤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1번. 자, 가작품. 이거는 2번이랑 4번이랑 중에 헷갈리죠. 근데 이 화자가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특히 그냥 뭐 약간 그냥 평범하게 뭐 사랑하는 임을 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굉장히 무게감이 크죠. 뭔가 좀 더 무겁고 진지한 이런 장중한 어조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창내고자, 창내고자, 내 가슴에 창내고자. 평범하게, 사음보, 시조인가? 하고 봤더니, 공호장지, 세사장지, 들장지, 열장지, 주르륵? 갑자기 부악 길어지는. 이거는 시조 중에서도, 백성이 쓴 사설시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번에, 자, 보기에 시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산문이 아니라 얘도 엄연한 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나 작품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 자, 1번. 같은 스승에게서 학문을 익힌 동기생이 아니라 같은 피를 타고난 이 같은 부모를 지닌 세 형제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다.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4번 봅시다. 자, 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주된 정서라고 하면 우리 뭐 했어요? 애절한 그리움. 이 동생들을 잃어버린 애절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고 진 저 늙으니 이고 진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나는 젊었으니까 돌이라도 무거울까 짐들어 드릴게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그래서 약간 이 약간 늙은 것에 대한 서러움, 뭐 그런 것에 안타까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화우 이 배꽃이 흩날리며 이 흩뿌릴째 울면서 자꾸 이별한 님 추풍낙엽,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추풍낙엽에도 나를 생각하시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별한 임을 아주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래서 애절한 그리움 2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강호라고 하면은 우리 요 단어는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연을 얘기해요. 자연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강호의 이 자연의 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냥 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미친 흥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자연에 대한
흥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흐르는 이 냇가의 이 금붕어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임금에 대한 감사함도 빼놓지 않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말 없는 청산이요. 대 없은 유수로다. 값 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자, 여기서 이 자연의 소재들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병 없는 이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걱정 없이 늙어야지. 이 자연 속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열심히 잘 평화롭게 살아가야지. 라는 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청산리 몇 개수야. 수위감을 잘 일도 차기 바다에 짜죠. 바다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어려우니. 인생 그렇게 열심히 뼈 빠져라 살아봤자 그렇게 별거 없다. 인생 무상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 명월, 이 밝게 빛나는 달이 망공산 빈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여기에서 좀 쉬어가면 어떠니? 이 밝은 달을 좀 즐기면서 그렇게 막 바쁘게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자연과 인생을 좀 즐겨라.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나작품, 운율이라고 하면 우리 시조 전부 다 벼든보다, 사음보다 라고 했었죠. 네 박자. 여기도 똑같이 시조네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네요. 사음보. 1번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